계속해서 이간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간호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6조에서는 청소년 안전망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7조에서는 청소년 안전망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릴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해 보고해 주십시오.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정 문제,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 등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망의 구축, 사업 추진 및 실태 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51호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 사회, 환경 등의 영향으로 심리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안전망 구축으로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위기 청소년이 한 몇 명 정도인지 파악. 청소년은 일단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업을 하지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 그리고 이제 위기 이제 이런 걸 발견하면 그때마다 이제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런 돌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다 더 이제 공고히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시장의 책무 제4조에 보면 이제 이 위기 청소년들을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이런 대책 이걸 좀 뭐랄까 체계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이런 대책을 좀 세워서 좀 힘도 있고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약간 수정할 부분이 좀
위기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잘못된 정의입니다. 예, 모든 아이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망으로 구축하자는 거니까요.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말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이미 있는데 평택시의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지금 분명히 다른 지원 조례겠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범위가 이제 청소년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포괄적 개념으로 이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 조례로 이제 이번에 발의가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위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예. 시에서 뭐 시장이 뭐 책무 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넓은 범주에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는데 원 취지는 사실은 어떤 보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부터 퇴소나 이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에서 넘어갔을 때 혼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 이런 원 목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걸 포함한 모든 위기의 청소년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만 정의를 내리면 안 되시고 네. 위기 청소년이라는 게 가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사회에서 적어나거나 학업에 좀 모든 가정에 다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학대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이들, 보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한. 보충할 만하면 이 조례안에 마이크에서 해주시면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내게 결정적인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태 조사를 좀 명확히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좀 제일 먼저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를 좀 내게 된 사항입니다. 네, 마지막에 7조의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것 같고 네.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미 기본 시장의 책무 외에도 기본 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미 명시가 조례되어 있길래 좀 비교를 해보다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 의식을 정립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의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의 수립, 예방 사업의 추진, 협력 체계의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발표 자료 등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현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다수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이버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 결과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150호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에 발의된 조례안은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심각해지는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및 예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사이버 윤리 의식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사이버 권리 침해라는 게 청소년으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인데 전 시민으로 사실은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이 보호돼야 할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이 청소년으로 국한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주무 부서가 조례로 할 때 청소년과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방법이 혹시 없는 건가요? 이건 별개의 질문일 수 있지만. 일단 저희 청소년이라 하면 9세에서 이제 정의가 24세까지 이제 청소년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일단 뭐 여기에서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학교 폭력, 학교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이런 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뭐 이게 그를 체계적으로 상담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바로 이런 것들 줄여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저희 이거 검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는 일단 주 대상이 청소년이라서 맞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점차 사실은 평택시민 전체한테 다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별개로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제 주무 부서가 없다라는 이유로 했다라고 해서 사이버 권리 예, 알겠습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질문 좀 할까요? 저희가 이제 5주에서 보면은 사업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러이러한 1호, 2호, 3호, 4호의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방에 대한 교육도 있고 상담 및 치유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제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일단은 그 주제로 검색했을 때에는 전국에 아직 이러한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우려하는 사항이 뭐냐면 이제 5조의 1항에 시장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2항과 3항을 보면 필요하다고 보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3항에도 보면 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관련된 어떤 시설이나 사업에 대한 위탁을 주고 할 때에는 전문성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전국에 이제 이러한 그 조례가 없다 하면 전국에 아마 이런 사업에 대한 위탁이나 그 어떤 전문적 단체들이 어떤 모양으로 존재 어떻게 하는지 많이 분포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평택시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러한 어떤 단체나 어떤 그 보조금을 지원할 만한 그런 기관들이 단체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저희는 이제 청소년 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 청소년 재단 내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이제 각각의 그 각 권역별 이제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사이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피해받고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 상담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권역별로 저희도 이제 현재 이제 남부 지역에는 이제 청소년 문화센터가 내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금년에 아마 이제 그 서부 지역에 이제 서부 상담센터 그리고 이제 북부에도 이제 상담센터 이런 것들 권역별로 이제 앞으로 기능을 더욱 확대해서 청소년들의 그 고민과 상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치유할 수 있도록 물론 학교에서도 이제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야 있지만은 학교 내에서보다는 학교 밖에서 상담받는 그런 것 기능들을 저희 시가 그런 거를 앞장서서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5조의 사업에 대한 어떤 단체나 민간의 영역은 재단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유정아 의원님. 예. 지금 이 조례안에서 나오는 지원 사업들은 사이버 관리 침해 예방 교육 홍보 사업, 이 피해에 대한 상담 치유 지원, 그 다음에 권리 침해 예방을 위한 인력 양성 지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의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청소년 센터가 전문적인 기관은 아니지 않나요? 상담 전문 상담사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상담사가 지금 있어서 남부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서 청소년 상담센터가 그 기능을 일부 이제 하고 있는데 학교 내에도 이제 상담센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 기능들을 앞으로 이제 여기에 뭐 예방이나 교육 뭐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시가 그 기능을 더 이제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관리 침해가 뭔지는 알고 사이버로 관리 침해. 인해서 고통받는 학생들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 골자입니다. 여기.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가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예방하는 교육은 학교와의 협조가 그렇죠. 가장 많이 필요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간의 연대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렇다면 그 네트워킹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어떤 신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청소년 재단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의원님 말씀도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현재 기능상 현재 이제 시작점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지만 앞으로 학교에서 모든 게 이제 치유되고 뭐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와도 연계를 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상처를 받은 다음에 뒤에 가서 치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일단 뭐 연구를 학교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 기본 계획의 수립을 하기 위한 조례니까요. 이거 그럼요. 이제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제도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의 그 기능 일정 부분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밖에서라도 치유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 시가 이제 앞으로 해 나가는 계획이고요. 앞으로 뭐 청소년 관련 단체들하고 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사이버를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 시민의식 교육 뭐 이런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기관이랑 이 경찰 그러니까 물론 저희 이 시 산하는 아니어도 그 행정 그러니까 경찰 소관이겠지만 사이버 수사대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계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기본 계획 수립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다시 제가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이어가면
저는 이제 이종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뭐냐면은 우리 평택시라는 기관을 넘어서는 또 이제 경찰의 영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그 영역이 또 있고 존재하고, 이종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제목처럼 사이버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거에 이제 이미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뭐 어떤 그 보호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나 보다 전문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또 우리의 영역을 또 넘어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 예방, 제목처럼 사이버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가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국장님 말씀처럼 조례 이종원 의원님께서 담은 것처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나 기관이나 단체에서 함께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서 모든 아이들에게 이거는 나쁜 일이야라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유정아 의원님 말씀하신 단어처럼 선도되어질 수 있는, 또 예방 조례의 내용처럼 예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솔직히 직접적으로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재단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 저희 혁신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학교와 매칭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는 게, 왜냐면은 이게 뭐 일부 민간 영역에서 할 경우에는 예방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학교와의 연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예, 보충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청소년으로 어떤 국한돼서 한정돼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청소년으로 확정을 짓지 않으면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만 보면 저희 지방자치 사무의 규정이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딱 규정을 하면 그 시에서 어떤 사무 분장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라는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단 청소년에 한정돼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이 조례는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을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그런 인력들을 양성하는 부분들이 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뭐 청소년 재단도 물론 있지만 그런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문 기관하고의 협업, 그리고 경찰청, 교육지원청과의 연계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좀 연구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종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 사이버 권리 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2023년부터 2027년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3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산정 결과 의회 정책 지원 인력이 반영이 되어 이에 따른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8조 정원 변동 사항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2,364명에서 2,369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37호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담당 부서 및 단위 업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 창출과를 일자리 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등 9건의 단위 업무를 기업 지원과에서 일자리 경제과로 이관하였으며 공장 설립에 관한 권한을 기업 지원과에서 미래첨단 산업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사무를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입건입니다. 보고서 2쪽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인력운용 기본 방침 및 행정여건 전망, 기관, 직종, 기능별 인력운용 계획과 인력 증원 및 감축 내역, 인건비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보고서 3쪽 인력운용 기본 방침 및 수립 방향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시정 목표 실현과 현안 사업 및 국정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력 5년간 동결 방침에 따라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법정 인력과 중점 현안 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원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5쪽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4월 50만 대도시에 진입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57만 8,529명으로 5년간 연평균 인구는 3.8%, 세대수는 5.8% 증가하였습니다.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심지역 확대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보편적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민선 8기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연도별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364명입니다. 2023년에는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5명을 증원하고 향후 5년간 기준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현 정원을 유지하되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설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동 인력 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증원을 하여 2027년까지 총 51명을 증원한 2,41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기능별 인력운영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발전 사항을 예측하고 국가정책 사업과 각 부서별 사업 추진 계획에 근거해서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대내외 행정 환경과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38호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전자서명 청구 도입 등의 내용으로 개정이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참고 조례안을 토대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법으로 정한 외국인 주민투표권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가 주민투표법에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이 국내 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재외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 관련 주민투표법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139호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변경된 인용조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1조 3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일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 또는 일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시 1,000제곱미터, 처분 시 2,000제곱미터 이상을 일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 지국 소관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35명에서 40명으로 5명 증원하고, 이에 따라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64명에서 2,369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과 농지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 주민투표, 전자서명 청구 도입 및 심의회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에서 부의장을 심의회의 필수 구성위원으로 정하고 있는 바 안 14조 심의회의 운영 등의 부의장의 선임 방법,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11조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할 공유재산의 일건당 취득 처분의 기준 가격은 현재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고, 일건당 토지 면적 기준은 현재와 같은 1,000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경기도 내 지자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일건당 취득 처분 기준 가격은 용인시 및 부천시가 20억 원 이상이며 그 외 다른 시에서는 10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 개정안이 법령에 위반되진 않으나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기준 가격을 1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대상을 촉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뭐 평소에 보고를 잘 해주셔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평택시 중기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하자면,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서 앞으로 향후 5년간 기준 인력 5년간 동결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예. 이게 굉장히
저희 같은 평택시처럼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시군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지침입니다. 뭐 저희가 저희 지금 이 조례 이 보고했건 4쪽에 보면 지난 5년간 우리 인구 변화와 공무원 정원 변화에 대한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17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861명의 공직자가 지금 2022년에 2,364명, 총 503명이 증가했고 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20% 증가했습니다. 거의 10만여 명.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 5년간 저희가 이제 인구 변화도 컸고 공직자의 어떤 숫자의 변화도 굉장히 컸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5년간 저희가 동결이 됐을 경우에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그 시행정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충분히 내부적인 어떤 변화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안부에 어필을 해서 이 부분의 인원에 대한 좀 동결을 좀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저희나 이제 뭐 인근 화성시 같이 시세가 많이 커지는 시에 있어서는 행정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좀 버텨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저희도 이제 계속 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정부의 기조가 지금 강경합니다. 강경한 부분이 있고요. 필수 인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요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이제 여기 보고서에서도 있지만은 26년, 27년에 저희 기구가 늘어나는 고덕동 분동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길 때는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계속 좀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 5년 동안 500명이 넘는 공직자 정규직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비정규직 저희 기간제분들 그런 어떤 임기제나 이런 다른 그리고 관련 센터나 이런 증원된 분들은 포함되지 않아도 500명이 넘었다. 민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다잡고서 업무에 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구 의원님. 네. 자, 국장님, 저 궁금한 거 있어서 여기까지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 평택시가 보고해 주신 것처럼 정원이 2,364명에서 2,369명으로 이제 정책지원관 의회의 정책지원관이 증원되면서 5명이 증원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시의회가 이제 국회와 비교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가 이제 행정부에 이게 비견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는 그 집행부와 시의회의 사무국 요원들을 전체를 실링으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국회나 도의회도 이제 이것이 실링으로 관리가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국회에 있는 사무처 요원들도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전체 국가 공무원 전체 수로 실링을 잡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도의회의 사무처 요원들도 도의 집행부와 같이 실링으로 묶여서 같이 연동돼서 이제 통제가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하고 이제 체계는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인력은 조례로 같이 정하고 있고요. 조례에서 이제 의회 사무국 인력만 조례에서 별도로 이제 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인력은 똑같이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실링은 통합이 돼서 하지만 조례상으로 명칭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돼서 이제 전체 실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회의 사무처 요원들이 줄어야 되거나 늘어야 되거나 이런 연동을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좀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7페이지에 보면은 증원 내역을 보면 읍면동에 2026년도에 18명이 증원될 것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고덕동이 분리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적어주신 건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2026 년에. 고덕동을 염두에 두고 이제 추정을 네.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18명이 문화체육관광 쪽에서 2017년도에 18명이 늘고 전년도에 2026년도에 8명이 늘 것이다라고 적어주신 것은 팽성도서관과 고덕중앙도서관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적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팽성도서관하고 동삭도서관 이 부분 이제 2026년을 저희가 좀 추정을 한 거고요. 27년에는 이제 평택박물관 또 인력 신축해서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좀 잡았습니다. 동삭도서관은 몇 년도에 그럼 잡혀 있는 거죠? 팽성도서관이랑 저희가 같이 예정한 거 26년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럼 팽성도서관과 동삭도서관이 두 개가 같이 개관을 하면 8명 맞나요? 예, 맞습니다. 8명이면은 두 개 도서관이 증설이 돼도 다른 데서 이제 충원을 빼서 충원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원이 8명이고요. 네네네. 그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이제 부서 인력을 또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항만시설 관리팀이 2025년도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만시설 관리팀이 이 시기에 폐지가 되는 이유를 여쭙고 싶은데요. 그 여객터미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완공이 되면. 감원 소유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인력 감원도 이제 내년도 올해네요. 올해 2명이 인원이 줄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센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꽤 큰 규모로 이제 센터가 들어섰는데 저쪽 송탄 쪽에 있는 센터가 옮겨가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고민이 안 되는 예, 건지.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아직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잡은 거고요. 23년에 지금 감원으로 잡아놓은 17명은 요번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을 조정을 했습니다. 빼고 넣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감원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평생학습 운영 인력 감원된 거는 시간 선택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그 정원을 좀 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지금 주민지원과 폐지는 2024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이거 이제 1월 1일자로 하면서 24년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당겨서 금년에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토하게 되면 뭐 상반기나 7월 중 의회 때 보고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던 모든 재산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요. 그 기존 사업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게 네네. 있기 때문에 네. 팀을 존치해서 다른 과로 팀으로? 이제 배속을 해야 될 겁니다. 팀으로 존치한다. 과는 예, 예. 폐지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사일정책 10항 평택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책 11항입니다.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문 3조에 보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 외국인 중 이제 영주 체류 자격을 갖춘 자는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국가별로 뭐 미국, 중국
이렇게 이제 나눠서 그 분류가 되는 게 있나요? 총수만 지금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매년 12월 31일 기준해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0일 현재 3,051명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1,051명이요. 이거는 국적 구분 없이 전체. 국적은 이제 여러 나라 국적이 합산은 된 건데 요거는 세 분류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권이 있는 사람 숫자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투표 청구권자 총수입니다. 예, 투표 가능한 수입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라고 있고 이 조항을 이제 오른편에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변경하겠다라고 이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출안에 보면 이제 개정안 전 그러니까 현행 개정 그 현행 조례에 보면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것이 개정 조례안에 보면 이 내용이 빠지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주민투표법에 네. 그 시장 군수 이제 시군은 부단체장이 이제 맡도록 법에서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부의장도 누가 하는지가 적혀 있나요? 법률에? 그거는 안 적혀 있어서 요거는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청구권 심의에 관련해서는 세부 사항은 조례로 담게 이렇게 위임을 해줘서 네. 저희가 호선하는 거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네. 이제 얘기한 그 부분에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 조례안은 네. 의장이 부득이한 경우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우리 요거는 이제 그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분이 의장을 직무대행하게 돼 있는데 네. 다른 시군의 예를 이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호선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까 이제 전문위원이 이제 그 안을 제시를 해준 거고요. 부의장은 이제 호선 의원 중에서 호선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제안한 조례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을 직무 대리로 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제시한 부분은 호선하는 거 저기 부의장이 직무 대리를 하는 거로 지금 부의장이 있으니까 의장이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보통 직무 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안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안으로 제출을 해주셨고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부의장의 호선을 위한 그 문구가 삽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거죠. 전문위원님이 제안한 거는 제시한 거는 네. 부의장이 있으니까 부의장이 그냥 직무대리 하는 거로 그렇게 안을 변경을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행안부에서 이거는 행안부 참조안에 이제 표준조례안에 의원들이 의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내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보통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분은 부의장을 지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의장이 이제 고리시거나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부의장이 아닌 다른 분이 의장을 직무대리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행안부 표준조례안에서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분을 의장 대리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의견이 충돌됐을 때는 의장이 부의장 말고 다른 사람을 부의장으로 지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이거는 거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 19페이지의 14조를 보면요.
이게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심의회가 미리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필요할 때 구성이 됩니까? 필요할 때 구성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고 조례안에는 네. 그 임기를 2년으로 했는데 저 현행 조례안에 그 필요시 지금 구성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투표가 여러 가지 뭐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그 주민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이거를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15년, 16년간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2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안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임기를 2년 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 주민투표 청구권이 그 발생했을 경우에 그때 이제 바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도 괜찮지 않나 해서 현행 조례대로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임기를 시작을 하고 사안이 종료됐을 때 임기가 종료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요.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위원회 중에 3분의 1이 회의를 하자고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네, 구성이 돼 있어야 의장이 뭐 이제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분들이 이분은 이 사안에 있어서는 의장과 생각이 다르지만 3분의 1의 의원들이 동의해서 요청을 하면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이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의장이 제기하기 전에는 이 회의는 열리지 않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미리 구성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심도 있게 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 3조 중에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를 이제 삭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위법에 18세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위법에 근거해서 삭제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주민투표법 제5조에 18세 이상의 주민 중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도 이 조항을 삭제를 하고 당연히 18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는 되겠지만 18세 이상이라고 혹시 수정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 좀 어떨까요? 좀 그건 뭐 크게 관계 없습니다. 네. 이 계속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씩 더 찾아보게 되고 조금 불편한 부분도 사실 좀 있어 보여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종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을 잠시만요. 정회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1조 그 사망에 보면 그 한 건당 기준 가격을 취득 경우 20억 원, 처분의 경우 20억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20억 원으로 하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토지의 취득 가격이나 건축비 자체가 워낙 고가
이고 그래서 대개는 다 2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상정한 건 중에 6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건 정도만 그 20억 미만이고요. 대개는 앞으로 취득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20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그 다른 지금 50만 이상 다른 지자체들이나 보면 이제 10억 정도로 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그 금액이 그렇게 된다. 예, 예. 당초 이제 그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금액이 10억이었거든요. 네. 10억이었는데 요즘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취득 가격하고 건축비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20억은 다 넘는 거로. 다 넘는 거로. 예, 대개 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예, 최재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정화 의원님, 예. 저는 이게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요. 말씀드려도 될. 네, 이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저희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원래 의회에 예산안 올리실 때 제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건지 아무튼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그거랑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기금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저희는 따로 공유재산 관리 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청사권리기금에 그 공유재산 매각하면 매각대금은 청사권리기금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저희 그러니까 일반 재산, 행정재산 뭐 이렇게 해서 그걸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이 되고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일반 회계에서 별도의 기금에서 나가지 않고 예, 기금에서 쓰는 건 아니고 예산 네, 편성해서 일반 하고 있습니다. 회계로. 예. 그리고 이제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부 보조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뭐 그 들어가는 돈들이 측량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 감정평가비 이런 비용 것들이 처리를 들어갑니다. 하는. 예, 그건 저희가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자치 국장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이서 행정자산은 다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지금 대충 저희가 계속 올라오는 건들을 보면 토지랑 건물 이런 식의 물건들만 올라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뭐 세부 필지까지 필요하신 건가요? 워낙 아니요, 저 지금 다른데 토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저희가 네 총괄이요. 현황을 지식재산권도 있을 거고 예 그래갖고 네. 추가적인 질문은 이제 업무 보고 시간에 충분히 할 수 네, 있는 네, 기회가 네, 있으니까요. 자,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사일정 제12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